네, 2023년 5월 10일 수요일 장 마감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옵션 만기일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일 외국인들 베팅에 대해서는 전일 마감 방송 때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렸죠. 옵션 베팅에 관련해서 외국인들도 좀 던지듯이 베팅을 했다. 못 먹으면 말고 먹으면 크게 먹고 이런 방식으로 어, 그래서 어제 외국인들 이제 풋옵션 외가격 베팅이 조금 신경 쓰였는데 오늘 그게 역시나 급락 구간을 오후정에 줬어요. 그러면서 오늘 거의 9억 정도 외국인들이 순수익으로 청산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옵션에 대해서 이제 콜프 다 합산해가지고 물론 당연히 풋옵션에서 더 큰 수익을 냈겠죠. 손실과 수익을 합산해서 토탈 9억 정도 수익 청산을 하는 청산 떴으면 안 되겠다. 옵션 청산하면서 토탈 9억 정도 수익을 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어, 근데 일단 이게 장 초반에 오늘 시장이 초반에 밀렸잖아요. 장 초반에 자 분봉을 보시면 장 초반에 한번 떨궈 놓고 요 자리를 일단 오늘 저점으로 만들어 냈었죠. 요거는 제가 오후에 이 저점이 형성된 다음에 이 라인을 새로 그었던 거고 일시적으로 임시로 그었던 거고, 왜냐면 오늘 오후장에 저 위치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라인을 그었던 거죠. 여기가 방어가 돼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장중에 요 구간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327.5 요게 한번 떨어지고 나서 327.5에 대한 방어가 형성이 됐습니다. 선물로는 328 정도예요. 베이시스가 0.5 정도 됐기 때문에 방어 품매도를 진행을 하고 있다가 그 자리를 뚫어버린 거예요. 그 뚫는 거 기준은 전저점이라고 봤고, 전저점을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제가 카톡방에 언급을 드렸고 방송 라이브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자리가 뚫리면 위험하다라고까지 말씀드렸어요. 그 자리가 뚫리면 다음 325 자리까지 간다. 325.5 여기 구간 이 라인까지 그냥 한순간에 밀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현실화가 됐네요.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하니까 프로그래머돼 있던 매도 그리고 지켜보던 매도세가 순간적으로 집중되면서 여기까지 한 큐에 내려앉았습니다. 그쵸? 내려앉아 버렸어요. 거의 자석처럼 붙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322.5나 325나 뭐 이런 외가격 풋옵션들이 320이나 순간적으로 많게는 500%대, 적게는 뭐 200%대 순간 급등, 2, 300%대, 많게는 700%인가 거기까지 올라왔고, 아무튼 순간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평균 한 3, 400%대 급등이 나왔는데 그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청산이 나왔던 거예요. 근데 요 구간은 우리가 어제 파생반 정해연방에서 같이 진행했던 겁니다. 개인들 포지션과 반대로 외국인을 따라 매매를 했습니다. 어제 제가 322.5, 322.5에 대해서 풋옵션 공략을 해보자, 해보실 분은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파생반에 지금 1기수로 계신 분들 보시면 어떻게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지 한번 볼게요. 이거는 옵션에 대한 특징을 그대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어제 3시 22분입니다. 막판에. 자, 이건 모두 버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소액만 붙어보실 분만 진입합니다. 뭐 소액이셔도 어떤 분들은 좀 자금 사이즈가 크시면 적지 않은 수익을 내요. 오늘도 600만 원 정도 옵션에서 수익을 322.5 해가지고 600만 원 정도 수익을 나셨어요. 순간적으로 200, 2, 300만 원 베팅했는데 200만 원 베팅했는데 3배까지 이렇게 늘어난 거니까 2, 300만 원 가지고 그러니까 200만 원 정도를 소액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600만 원 수익을 본 거예요. 순식간에 풋옵션 그 시장 하락 구간에서. 그래서 외국인 따라서 322.5 풋옵션 소액 베팅, 하지만 외국인도 던지듯 베팅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처럼 급락 구간을 주지 않는다면 마이너스 70% 이상 혹은 다 날릴 수 있는 여지를 갖고, 하지만 다 날리게 되는 정도를 리스크를 가졌기 때문에 올라가면 뭐 두세 배, 세네 배 그 이상까지도 볼 수 있는, 외국인들이 집중 베팅한 자리에 혹시 모를 급락 대비한다. 그래서 음, 오늘 그 구간 노려보자라고 어제 말씀을 드려서 같이 했고요. 오늘 엑시트 할 때도
할 때도 2배 이상 나오는 시점에서 그쵸? 엑시트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2배 이상 나옵니다. 내일 CPI가 일단 좋게 나올 수도 있으니 지금 기회 줄 때 322.5 풋옵션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청산, 익절 청산 얘기를 했었죠. 그 시기가 차트로 보여드리면 요 자리에요. 322.5 여기. 자, 이게 이 차트 보시면 어제 종가 0.14에서 사가지고 포지션을 진입해서 0.48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제가 이거 어제 마감 영상 보신 분들, 마감 영상에서 이 숫자까지도 제가 정확히 말씀드렸죠. 제가 이거 322.5가 0.14 정도의 외국인들 진입했고 우리도 진입해 있는데, 요게 오늘 움직여주면 0.5 정도 라인을 바라본다라고 제가 어제 언급을 드렸죠. 이게 오전에 갔으면 0.7 정도까지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오후장에 가다 보니까 그만큼 세타 값이 줄어 시간 가치가 줄어서 0.5 정도까지 슈팅이 나왔습니다. 0.48이니까 그러니까 약 3배가 좀 넘죠. 그 구간에서 우리가 2배를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배 이상 뭐 많게 끝까지 우연히 여기서 보게 되면 뭐 여기서 엑시트를 하면은 뭐 3배까지도 나오겠죠. 3배 이상도 나오겠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분할 청산하거나 이렇게 전략을 제시해드렸고, 이 수치가 0.5 정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예상되는 구간과 남은 시간간의 계산에서 나오는 겁니다. 시장이 그냥 단순히 그냥 이만큼 갈 거야 이렇게 단순히 계산하는 게 아니라 옵션을 많이 이제 보시면은 그런 어느 정도의 예상 범위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 예상 범위의 움직임에 따라서 옵션은 정해진 가격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상되는 흐름 구간이 레벨 다운 한 단계 여기였기 때문에, 최소 여기 정도였기 때문에 그 정도 가면은 아침에 가면 0.7 프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0.7 정도 말씀드렸던 거고, 오후에 가면 그날 가면 0.5 혹은 다음날 가도 0.5까지도 움직일 수 있다 정도를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만족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청산을 했던 거고요. 파생 시장 공부는 주식 시장에 있어서 저는 필수라고 생각을 해요.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해지 구간, 시장이 안 좋을 때 주식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많이 없습니다. 뭐 테마에 편승을 해서 추격하거나, 직장인분들이 하기 쉽지는 않아요. 그죠? 직장인들의 스윙 포지션을 잡는 직장인분들은 당일에 강했던 거를 추격해가지고 올라타서 30분 선을 보면서 막 하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일을 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정 때문에 시장이 조금 좋지 않은 구간에서 약간 리스크가 있는 구간에서 뭐 달리 방법이 없어요. 뭐 보유 포지션을 청산해서 현금을 가지고 있는 방법 외에는 뭐 곧버스로 들어가는 것도 얼마나 뭐 움직입니까, 그죠? 가성비가 떨어지고 하니까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크게 없습니다. 하지만 파생 시장을 공부해 두신 분들은 그 구간에 이렇게 풋옵션 네이키드를 공략할 수 있고, 또 이런 구간이 아니면 네이키드를 잡으면 안 돼요. 네이키드라는 것은 한쪽 배팅만 한다라는 거예요. 움직임을 상방이든 하방이든 한쪽으로만 베팅하는 것을 이제 네이키드 베팅이라고 하고, 네이키드 매매라고 하고, 네이키드는 이렇게 자주 하진 않습니다. 할 수 있을 만할 때만 하는 거고, 보통은 일반적으로 양방향으로 다 관계없는 양매수와 양매도에 대한 포지션 타점을 잡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또 주식 선물도 매도 관점을 볼 수 있는, 그리고 선물에 대해서 지수 선물에 대해서도 매도 관점을 볼 수 있는 파생 시장을 반드시 같이 공부하고, 나는 잘 못하는데 오셔서 공부하시다 보면은 내가 스스로 활용할 수 있는 때가 오겠죠. 안 하시면 로또도 사시는 분만 당첨될 수 있는 거잖아요. 공부를 하시고 배워두신 분들만 나중에 이 진짜 큰 추락할 수 있는 시장이 몇 년 뒤에 오게 됐을 때, 또다시 뭐 코로나 때와 비슷한, 혹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시장이 온다면 활용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시장은 약해도 내가 해지가 될 수 있는 걸 반드시 알고 계셔야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걸 모르고 그냥 주식만 하시면 어쨌든 뭐 시간 싸움이나 뭐 좀 에너지가 좀 지칠 때도 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 가미를 좀 하시면, 아무 때나 가미하시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그 타이밍에 대해서는 계속 봐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부하실 분들이 지금 일기수로 지금 와 계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수익 내역을 보시면 이렇게 카톡방에 지금 뭐 많은 분들이 공부하고 계시기 때문에 실질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모의 투자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개념을 공부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제가 제시를 해드리고요. 보시면은 뭐 이렇게 포지션 잡아가지고 지금 파생으로 오늘 이게 172%가 그거죠. 322.5 풋옵션. 그래서 가볍게 이렇게 움직임에 청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0.41에 체결하셨네요. 0.48까지 가는데 그죠? 0.48인데 0.41에 평균 체결을 하셔서 650만 원 수익 나신 것 같아요. 200만 원, 300만 원 베팅해서. 하여튼 이런 거는 이제 파생 시장에서 할 수 있는 또 다른 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념 공부부터 천천히 진행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내일 CPI죠. CPI에 따른 내일 장 시나리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컨센은 5.0이에요. 이제 미국 기관들이 예측하기로는 평균 5.0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세 가지로 굵직하게 본다면은 5.0에서 많이 벗어나는 5.2 이상, 그다음에 5.0 전후, 그다음에 4.8 이하 뭐 이렇게 나눠 보자면 시장에 대한 시나리오 일단 지금 자체가 오늘 정말 많이 무너진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무너지는 딱 그 해당 예상 위치까지만 자석처럼 붙었던 거니까 그 지점에서 터닝을 또 했고 그러면서 동시에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축소했고 이 과정에서 선물 매도를 축소했고 풋옵션 외가격을 청산을 했어요. 322.5 풋옵션 사던 거를 청산을 했습니다. 아까 9억 수익 봤다 했죠? 거기 포함되어 있겠죠. 청산을 했고 그러면서 동시에 330 콜옵션에 1만 계약을 진입했습니다. 330 콜했다가 외국인들이 1만 계약 진입을 했어요. 이 부분은 이 공간은 개인들하고 조금 동떨어진 공간이에요. 개인들은 332.5에다가 공략을 합니다. 자, 종합적으로 따져보면요, 개인들은 오늘 내일까지 이제 하루밖에 안 남은 상황이니까 좀 더 현실적인 베팅을 하겠죠. 개인들은 올라간다면 332.5까지 위로 올라갈 것이다 베팅을 한 거고 이거보다 많이 올라갈 것이다. 외국인들은 올라가도 332.5까지는 안 되고 그 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베팅을 하는 겁니다. 적어도 330 위로 갈 수 있다에 베팅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전에 막아서고 있어요. 그 밑에다가 바로 방어벽을 또 치고 있습니다. 327.5에다가 양쪽 방어벽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요약하자면 외국인들은 올라가려면 갭 띄우고 많이 올라갈 수 있는데 제한은 332.5를 보고 있고요. 물론 내일 한 포인트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내려가자면 많이 내려갈 수 있는 건 여전해요. 풋옵션 잔뜩 갖고 있습니다. 외국인 포지션 이거예요. 외국인들 정말 많이 내려갈수록 유리해요. 뭐 310까지 가면은 돈 많이 법니다. 외국인들. 근데 현실성이 없죠?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거는 나 버리는 거라고 보고 그래도 외국인들이 가능하다면 노리려고 할 거예요. 하지만 가능하지 않다면 과감히 다 버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엉망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 내일 반등 구간으로 더 웬만하면 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CPI가 진짜 최악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 즉 5.2 이상에서 많이 벗어나면 진짜 외국인들이 풋옵션 저자리 욕심낼 수도 있고 막 마이너스 3%짜리 볼 수도 있겠죠. 마이너스 1 개파락 출발해가지고 마이너스 3 근처로 가는 거는 또 간혹가다 나오잖아요. 그런 우리 시장에서 그런 거 나오잖아요. 불가능한 영역이 아닙니다. 외국인들이 아직까지 그거를 살리고 있습니다. 기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컨센 정도 나온다면은 이 컨센 정도 나왔을 때도 얘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어설픈 하락은 안 돼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기관 입장에서는 어설픈 하락은 안 됩니다. 하락하려면 많이 하락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컨센 정도 나오면은 어설픈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상방으로 전개될 확률이 좀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축소했고 콜옵션을 오늘 327.5에 콜 매도를 한 것보다 더 많은 베팅을 위에다가 해준 겁니다. 4.8 이하면은 뭐 두말할 것도 없이 그냥 갭 띄우고 개인들 잔뜩 값이 싸진 풋옵션 쪽으로 몰아가면서 급등이 나오겠죠. 한 단계 레벨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최소한 컨센대로만 나와주면 큰 문제는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엉망으로 발표되지 않는다면 얘는 포기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동안 한 달 내내 유지했던 포지션이에요. 그러나 지금 다 휴지 가격이 됐습니다. 320.0 밑으로는 다 휴지예요. 옵션이. 근데 외국인들은 그걸 잔뜩 갖고 있어요. 어차피 휴지된 거 못 살린다 생각합니다. 외국인들도. 근데 진짜 살릴 만한 여력이 생기면 진짜 거기에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막 5.34 막 이렇게 나와버리면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밀어내려고 할 겁니다. 그런 일만 발생하지 않으면 내일은 무난하게 돌아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오늘도 흔들었기 때문에
물론 뭐 내일 여기 세부적인 내용도 중요하고 거기에 따라 나스닥이 하루 종일 움직이는 것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일단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고 수급이 장중에 어떻게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맞춰서 또 풀어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 어떤 시나리오를 갖고 있어야지만 대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옵션 베팅, 선물 베팅 상황, 파생 베팅 상황 그리고 현물에 대한 움직임들 거래가 그렇게 빠지잖아요. 오늘 현물 거래량 거래 대금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장중에 카톡방에도 올려드렸잖아요. 오늘 거래 대금이 오전에도 거의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까 전에 흔들려 가지고 조금 더 생긴 거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거래가 약해요. 삼성전자가 오늘 거래 대금 1위로 8,400억인데 사실상 이거 흐름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5천억이 안 되는 시간을 오랫동안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거래가 약한 시장에서 눈치 보기 가다가 오늘 흔들렸기 때문에 그나마 좀 거래가 붙은 거예요. 전반적으로 대량 하락 거래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기회만 보면 다시 다 돈이 물밀듯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 우려하지 마시고요. 일단 오늘 9시 반에 밤 9시 반에 얼마로 발표되는지 그리고 얼마로 발표됐고 또 세부적인 내용 어디서 문제가 생긴 건지 문제가 안 생겼다면 또 어떤 점이 좋았는지 또 그 다음 CPI는 다음 달은 어떻게 전개될 건지 다음 달은 유가 하락분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유가가 4월 말쯤에 빠졌거든요. 그래서 유가 하락분을 5월달 초에 지금까지도 유가가 하락된 지난달보다 하락된 상태이기 때문에 하락분을 반영할 기대감에 CPI는 더 나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나오면 거기 추가적으로 기대감이 생기는 거고 안 나오더라도 이제 6월은 좀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풀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최악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옵션 만기가 끝나서 그 풋옵션 정리가 딱 청산이 되고 나면 다시 급선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거는 어제 마감 영상에서도 언급을 드렸던 내용이죠. 어제와 오늘 연동해서 보시면 쭉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최소한 그 전에 영상도 쭉 체크하셨으면 더 부드럽게 연결이 되겠지만 이거는 적어도 어제와 오늘은 연결해서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파생반, 주식반 모두 다 직장인 주식반, 직장인 파생반 뭐 이렇게 운영하고 있으니까 같이 공부하실 분들 연락 주시면 되고요. 그 이전에 공개 카톡방에서 조금이나마 같이 공부하고 인연을 맺으실 분들은 오른쪽 010-8719-2757로 문자 및 카톡 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댓글에 있는 주소로 문의 주시면 더 빨리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좋은 결과, 시장이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 8시 40분에 아프리카TV 및 유튜브 라이브 그다음에 각자 계신 카톡방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